자, 봅시다. 다섯 번째 우리 비문학에서 보면 띄어쓰기부터입니다. 됐죠? 116쪽이죠? 자, 봅시다. 띄어쓰기로 보면 114쪽부터네. 띄어쓰기 별표 치셔야죠. 근데 이 띄어쓰기가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틀린다라는 거. 자, 띄어쓰기 조사 의존명사입니다. 첫 번째 조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앞말에 붙여 쓸 수밖에 없다. 분명히 띄어쓰기의 단위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죠? 품사가 되고 단어가 되는 거죠. 분명하게. 그런데 단어 중에 유일하게, 품사 중에 유일하게 홀로 쓸 수 없는 게 뭐였습니까? 조사였죠.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별표 치시고요. 두 번째 조사가 둘 이상 겹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보조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조사가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게 조사는 두 개가 겹쳤을 수 없다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조사가 두 개 이상 겹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무슨 조사일 때는? 격조사는 하나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격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이런 건 하나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조사와는 어떻게 된다?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는 격조사와 보조사가 여러 개가, 격조사는 하나밖에 쓸 수 없지만 보조사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조사가 둘 이상 겹치거나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밑줄 치시고요.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 의존명사 가기 전에 옆에 밖에라는 거 있죠. 밖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별표. 밖에는 부정부사 앞에서는 조사임으로 붙여 쓴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 밖에는 부정부사 부정 있어요? 없어요? 너밖에 없다니까 부정어가 왔죠. 분명히. 맞죠? 없다니까 부정어죠. 부정어 앞에 밖에는 뭐가 된다? 조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 밖에는 너 띄고 밖에가 아니라 너 밖에는 조사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왜? 부정어 앞에서는 뭘로 쓰인다? 밖에가 조사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의존명사 들어갑니다. 첫 번째, 관형사형 어미가 뭡니까 여러분들? 용언에다가 관형사형 어미는 니은 리을이 들어가는 거죠. 뒤에 오면은 의존명사 하니까 띄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관형사에다가 용언에다가 관형사형 어미가 오니까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형어는 뭐를 수식하는 겁니까? 체언을 수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의존명사가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이 없다. 나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밑에 게 맞고 위에 건 틀린 거죠. 왜요? 기본형이 있죠. 뭐죠? 하다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었으니까 뭐의 기능을 한다? 관형어가 돼버리는 거죠. 관형어는 뭐를 수식한다? 체언을 수식하니까 할 수가 없다. 할 수도 없다. 조사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의존명사가 된다. 의존명사는 의존명사 바로 앞에 뭐가 온다? 관형사형 어미 니은 리을이 오는 관형어가 있다라는 거. 됐죠?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알다에다가 니은이 왔죠. 아는 것이 힘이다. 먹을 만큼 먹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을이 온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밑줄 별표 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게 바로 품사 통용이다. 대로, 만큼, 뿐, 차, 판, 들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이거 이제 와서 다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니까 이론이 돼버리니까. 그래도 한번 다시 잠깐만 보면은 대로가 뭐가 올 때니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올 때는 뭐가 된다? 의존 명사가 되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체언 뒤에서는 뭐가 된다? 대로가 조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의존명사와 조사로 쓰인다라는 거. 만큼도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는 뭐가 되죠? 당연히 의존명사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볼만큼 보았다에다 볼의 품사는 뭐죠?
동사. 품사는 동사죠. 기능은 관형 어죠. 관형으로서 관형사의 기능을 하는 거죠. 분명히. 맞아요, 안 맞아요?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품사를 할 때는 뭐부터 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품사를 할 때는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명대수가 1번이죠. 그 다음에 활용을 했으면 용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용언에 들어와야 되니까 볼은 보다가 기본형이니까 품사는 동사. 문장 성분은 관형 그러니까 관형사의 기능을 하는 관형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만큼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오면은 뭐가 된다? 만큼이고요. 뿌는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오니까 당연히 의존 명사가 되는 거고, 체언 뒤에 오면은 보조사가 되고, 차도 관형사형 뒤에 오면은 뭐가 되죠? 의존 명사. 그런데 명사 뒤에 오면은 이게 뭐가 된다? 전미사가 되는 겁니다. 판, 수 관형사 뒤에 오면 의존 명사고요. 합성어를 이루는 명사도 될 수 있다. 들, 사물을 열거할 때는 의존 명사고 단어에 결합하면 전미사가 된다라는 것. 세 번째 주의해야 할 의존 명사 띄어쓰기입니다. 별표 치시고요. 요것도 다 했습니다. 지만 대듯 바 이런 것들 됐죠? 지만 대듯 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보지 않고 지가 뭐죠? 지가 니은과 지가 되는 경우도 있죠. 또 니은 지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렇게 띄어쓰는 경우는 뭡니까? 얘는 의존 명사죠. 뭐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의존 명사로 띄어쓰는 겁니다. 그런데 붙여 썼을 때는 뭐가 되는 거죠? 조사죠. 뭘 붙여보면 된다? 가를 붙여서 말이 되는가를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몽이 떠난 지 보름이 됐으니까 뭐가 지났습니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거니까 의존 명사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죠? 집이 큰지 작은지 집이 큰가 작은가 모르겠다. 가를 붙일 수 있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 언제 돌아올까?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예문이 있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면은 착각하기가 딱 좋은 문장이에요. 뭘로? 그렇죠. 시간으로 착각하기가 딱 좋은 예문이죠. 아닙니다. 이건 시간의 경과 아닙니다.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이 예문이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헷갈리게. 만이 뭐죠, 여러분들? 만은 세 가지로 쓰일 수 있죠. 뭐로? 니은, 리을 플러스 만이 쓰이는 경우 있고, 이제 느낌이 오죠. 니은, 리을이니까 뭐죠? 관형사형 어미가 와버린 경우죠. 또 두 번째는요, 시간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개념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체언이나 용언 뒤에. 용언 뒤에 많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된다? 이 두 개는 뭐가 되는 거죠? 띄어쓰기가 돼야 되는 건데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붙여 써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많이 보조사니까 이때 많은 보조사입니다. 체언이나 용언 뒤에 붙을 때는 보조사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경과한 시간이 있죠.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떠난 지가 사흘이니까 시간의 경과니까 띄어쓰는 거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체언 뒤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한정 비교니까 이것은 그것만 못한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대명사죠. 그것만 못한다. 체언 뒤에 붙었죠. 웃기만 할 뿐. 웃다가 있죠, 분명히. 웃다는 뭡니까? 동사죠. 그 뒤에 오니까 보조사. 일을 시켜만 주세요. 시키다는 뭐가 되는 거죠? 동사가 되는 거죠. 동사 뒤에 와서 보조사가 된 겁니다. 대는 언제 쓰는 겁니까? 여러분 대는 또 띄었을 때는 미은대 같은 경우는 띄어쓰고요. 미은대가 붙여 쓰는 경우도 있죠. 언제는 띄어쓰고 언제는 붙여 쓰는 건가요? 여기가 뭐 할 때? 관형사형 어미일 때는 띄어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여 쓸 때는 뒷말을 뭐 할 때? 끌어올 때. 그때는 붙여 쓰시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예시를 보면 겉일 경우 곳의 의미 의존명사죠. 또는 뭐뭐에 붙여 말이 되면 띄어쓴다. 의존명사입니다. 아픈데 먹는 약. 아픈 경우에 먹는 약. 아픈 곳에 먹는 약. 붙여서 말이 되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는데 소질이 있다. 노래를 부르는 경우 노래를 부르는 것에 소질이 있다. 이런 것. 이다 또는 받침이 없는 형용사 뒤에 니은는데 어미 다음 말을 끌어내기 위해 연결된 어미가 있다. 자, 키 크죠? 근데 뒤에 말을 끌어온 거야. 키 큰데 뭐? 힘이 없어. 키는 커. 그런데 힘이 없어. 뒤에 말을 끌어오는 거죠. 키 큰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은 뭐야? 힘 없는 놈. 됐죠? 이거는 어느 게 맞는 거야? 위에 게 맞죠? 왜? 시간 많아. 이 말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많으면 뭐해? 여자가 없잖아. 이 말을 끌어오기 위해서 앞에 말을 했으니까 뒷말을 끌어올 때는 이걸 뭐 해야 된다? 니은에는 붙여 쓰셔야 되는 겁니다. 어미로. 이해됐죠? 듣도 뭐가 되는 거죠? 듣도 관형성 어미 뒤에는 띄어 써야 되는 거고요.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붙여 쓰는 경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용언의 뭐 다음에? 어간 다음에 뭐를 붙여 쓰면 되는 거예요? 듣을 붙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듣은 뭘로 쓰인다? 어미로 쓰이는 경우. 자, 한번 볼까요?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즉 니은 리을 뒤에서 그러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한 것 같기도 하다는 뜻의 미주칩시다. 뭐뭐 것처럼 뭐뭐 것같이 의미가 쓰이면 의존명사입니다. 보일 듯 말 듯 미친 듯이 날뛰다. 그런데 어간에 붙어서 어간이 뜻하는 내용과 같이 의미일 때는 어미입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또는 감추듯이 이런 식으로. 자, 바가 있죠. 바도 마찬가지죠. 니은 리을 뒤에 바는 띄어 쓰는 거고요. 니은 바 같은 경우는 뭐인 경우에는 어미일 때는 이게 어미로 사용될 때 얘는 이렇게 되면 의존명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방법 동그라미, 일 동그라미 이것을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입니다. 어찌할 방법을 모르겠다. 내가 알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앞말에 대해 뒷말의 보충 설명 밑줄 칩시다. 앞말에 대해 뒷말이 보충 설명 관계 이럴 때는 어미입니다. 내 눈으로 확인했죠. 확인한 바 밑줄 치고요. 뭘로 확인했어요? 소문과 다름이 없다는 걸 확인했죠. 보충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미로 사용된다. 이거 지금 빠르게 나가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는 다 했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띄어쓰기 보조 용언입니다. 자, 1번 별표. 아어 뒤에 나오면 아어가 나오면 어미 지금 아어가 나오죠. 여기에 연결되는 보조 용어는 뭐가 된다? 붙여 쓰는 것도 되고 띄어 쓰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모양으로 보면 굉장히 안 맞아 보여요. 얘가. 잘 보세요. 이 칠판을 한번 봐봐요. 그 다음에 내 힘으로 막아낸다. 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용언 어간 뒤에 아어가 오고 용언이 올 경우는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위에 게 맞아요? 밑에 게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죠. 왜? 붙여서도 되고 띄어서도 되는 거죠. 꺼져간다는 뭡니까? 꺼지 플러스 어 플러스 간다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 아어가 온 뒤에 또 용언이 온 거죠. 그러니까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막아낸 데는 막다에다가 아가 오고 그 다음에 내다가 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뭐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는 겁니다. 둘 다 맞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도 별표 치셔야죠. 왜요? 관용사용 어미 뒤에 오는 의존명사 하다, 싶다 붙어서 된 보조 용언이 오면 붙였음도 허용한답니다.
자, 관형사용 어미 니은, 리을이 오고 뒤에 뭐가 오면 하다와 쉽다가 온다라면 이것도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고 띄어 쓰는 것도 허용한다는 얘기죠,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하나 빠졌지. 뭐 여기 의존 명사 뒤에 하다 싶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얘도 헷갈리지만 얘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게 띄어쓰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는 문장들이 나오죠, 이제부터. 자, 하나씩 볼까요? 비가 올 듯, 비가 있는 걸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올 듯하다. 비가 올 듯하다. 두 번째, 그 일은 할 만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둘 다 맞는 거죠. 왜? 오다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관형사용 어미가 붙었죠. 근데 듯이라는 의존명사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하다가 붙었죠. 그러니까 얘는 다 붙여도 되고 올 띄고 듯하다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얘가 맞아 보여요? 얘가 맞아 보여요? 밑에 게 맞아 보이고 왠지 막 띄어쓰고 싶어 미치고 환장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역시 하다에다가 만이라는 의존명사 뒤에 하다가 붙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다 붙여도 되고 관형사용 어미가 붙은 이거를 띄고 많이 쉽다 이렇게 띄어서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다를 띄어도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저거는 분명히 문제에서 어떻게 주면 다음 중에서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 해서 뭘 주면 된다? 요런 걸 주면 되는 거예요. 왠지 딱 봐도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 세 번째, 관형사용 어미 뒤에 오는 의존명사 세 번째, 뒤에 밑줄 칩시다. 서가 줄어서 된 형식에서는 뒤에 단어가 보조용언이 아니므로 띄었어야 한다. 보조용언이 아니라는 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본용언이라는 거죠. 자, 시험삼아 고기를 잡아본다죠. 근데 고기를 잡아서 본다. 서가 지금 생략된 거죠. 여러분 이게 다른 이유가 잡아서 보는 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때 보다는 뭐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see. 영어에서 see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다 자체도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본용언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see의 개념에서의 보다는 반드시 띄어써야 되는 거예요. 잡아보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잡아서 본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 행위죠. 잡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붙여 쓰는 걸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짐을 어느 게 맞는 거죠? 위에 게 맞아요? 밑에 게 맞아요? 밑에 게 맞는 거죠? 왜? 서가 줄어들었잖아. 들고 서 나온 거죠. 서가 된 경우에는 뭐가 된다? 줄어진 형식에는 뒤에 단어가 보조용언이 아니므로 반드시 띄어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들고 서가 지금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얘는 나오다는 본용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쓰면 여기 서 생략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얘도 띄어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어가 붙었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붙여 쓰는 게 허용되는 거 아닙니다. 서자가 생략됐냐를 보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1번 해볼까요? 앞말에 합성 동사인 경우 2번. 뒤에 오는 보조 용어는 띄어쓴다. 책을 읽어도 보고, 이거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책을 읽어도 보고는 1번의 경우죠. 내가 덤벼들어 보아라는 2번. 그가 올 듯도 하다 1번.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2번. 잘난 체를 한다. 1번에 해당하는 거죠. 5번. 본용어는 언제나 띄어쓴다. 형사가 범인을 잡다. 형사가 범인을 가두다가 다른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본용어가 본용어입니다. 선생님이 젊어 보인다. 선생님이 젊다죠. 근데 이거 왜 보인다는 띄어써야 돼요? 보다가 C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분명히.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용어이 되는 겁니다. 항상 C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본용어이 되는 겁니다. 부정에서 안과 못이죠. 여기가 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 따지지 않고 전부 다 붙여서 써주셔야 돼요. 자, 용언의 어미 지 다음에 안하다, 아니하다, 못하다는 보조용언이므로 안 못하다와 함께 밑줄 붙여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지 않다, 하지 못하다. 긴 부정입니까? 짧은 부정입니까? 짧은 부정은 원래 여러분들 안과 못은 원래 품사가 뭐죠? 부사죠. 부사니까 원래 안과 못은 뭐가 돼야 돼요? 띄어 쓰여야 됩니다. 띄어. 근데 뭐뭐지 않다, 뭐뭐지 못하다. 이거는 긴 부정이죠. 그러니까 긴 부정문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붙여 쓰시는 겁니다. 자, 뭔 말이냐면 어느 게 맞는 거죠? 띄어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왜? 부사니까. 짧은 부정은 띄어 쓰는 겁니다. 못하다가 되면요. 하다도 역시 띄어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뭐지 못하다는 붙여 쓴다는 얘기입니다. 긴 부정이 왔으니까.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긴 부정일 때는 붙여 쓰시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밥을 먹지 못하다가 맞는 겁니까? 먹지 못하다가 맞는 거예요. 이건 밑에 게 맞는 거죠. 같은 밥을 못 먹는 행위지만. 왜? 짧은 부정이니까 반드시 띄지만 긴 부정이었죠. 지가 왔죠. 못 뒤에는 뭐가 된다? 붙여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 부정일 때는 붙여 쓰고 못 뒤에, 못과 안 뒤에, 짧은 부정일 때는 반드시 띄어 쓰시는 겁니다.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안과 못이 부사로서 서술어를 수식할 때는 뭘 쓴다? 띄어 쓰는 거 당연하죠. 이거는. 그 다음에 내가 못 가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짓을 하면 안 될 것이다. 짧은 부정이 아니면 긴 부정이 아니면 띄어 써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부정문으로 쓰이는 안 되다, 못 되다, 못하다 밑줄 치시고요. 무엇한다? 띄어 쓰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아직 안 되었으니 기다려. 공무원이 못된 것을 비관하고 있다. 오늘은 아파서 오늘은 일을 못하겠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긴 부정 짧은 부정만 봐도 이걸 외울 이유는 없잖아요.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냐만 보셔도 되고요. 네 번째 별표. 관용적으로 쓰이는 경우 안 되다, 못 되다, 못하다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붙여 쓰셔야 돼요. 얼굴이 안 돼 보인다. 이때 안 되는 노가 아니라 뭐가 합니까? 노 이런 개념이 아니죠. 어떤 거죠? 참 많이 힘들어 보이네. 이런 식으로 관용적으로 할 때는 이게 하나의 어휘이기 때문에 붙여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행동이 못됐다. 못됐다는 뭐 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참 행실머리 하고는 이런 의미를 갖는 관용적 어구이기 때문에 붙여 쓰시고요. 실력이 늙은 사람만도 못하다. 비교를 해서 실력이 떨어지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관용적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붙여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되면 조상 탓 아니면 못 되면 조상 탓이란 말이 있죠. 모든 일이 안 되면 조상 탓 붙여야 돼요, 띄어야 돼요? 붙여야 됩니다. 왜 붙여야 되는 거죠?
안 되다 못 되다는 잘못되면이라는 관용적 문구죠, 분명히. 그러니까 못 부정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된다? 관용적 문구이기 때문에 붙여 쓰셔야 됩니다. 특수한 경우입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띄어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도 있다라는 것. 가장 중요한 거는 제 별표. 제는 접두사로 항상 뒷말과 붙여 쓰는 겁니다. 제는 접두사로 항상 뒷말과 붙여 씁니다. 그래서 뭐는 맞아요. 제, 이, 차도 맞고요. 제, 이, 차도 맞지만 뭐는 제, 이, 차는 안 되고 제, 이, 차도 안 됩니다. 쟤는 뒷말과는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붙어 있어서 이렇게 붙어도 되고 이렇게 붙어서 원래 차가 의존명사니까 띄어도 되는데 그런데 제 뒤에는 띄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접두사이기 때문에 요건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거 있죠. 제 2차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있는데 회사 같은 데 보면 저런 거 쓸 때 아니면 그게 띄어쓰기가 잘못됐는지 칸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제 2차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 14차 막 이런 회 이런 식으로 제 14회 한자로도 써요. 또 이걸 또 제 14회 무슨 연수 이런 식으로 꼭 여기다가 뭘 붙여주고 싶어. 화답해서 접두사야 이런 식으로 붙여 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해서 뭐 재난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가가지고 뿌려버렸어요. 소화기로. 좀 잘못된 거니까 소화의 위험이 있어서 제가 뿌렸다고. 그렇죠. 공무원이 돼서. 어때요? 잘리기 안 잘립니다. 공무원들. 괜찮아요? 자, 수를 적을 때 만 단위로 띄어 쓰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들?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해 항상 뭐 합니까? 붙여 씁니다. 그래서 이거 은행 가면 되게 신기한 게 띄어 쓰고 싶은데 아니 일괄로 붙여 쓰세요. 그것도 숫자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 한글로 적어 주세요. 그러죠. 재밌죠, 그게. 근데 저는 일부러 막 숫자 한 번씩 적거든요. 컴마까지 친절하게 찍어 가지고 그러면 다시 그 한글로 적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어? 그러니까 다시 적어 달라고 하더라고. 아니 이쁜 그 은행원이 앞에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알아서 잘 적어주고 그렇다는 겁니다. 외워서. 자, 세 번째 이것도 별표 칠까요?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열거할 적에 쓰는 말은 띄어 쓰는 겁니다. 접속부사 내지 밋입니다. 열 내지 스물 이사장 및 이사들 이런 것들. 의존명사 국장 겸 과장님 청군대 백군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사가배 귤 등등 광주 부산 등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쓰는 말은 뭐가 된다?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 됐죠? 네 번째도 별표 치시고요.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낼 때는 붙였음도 허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음절로 된 게 그때 그것이죠, 여러분들. 그가 뭐죠? 그 관형사 때는 명사 그는 다시 관형사 곳은 명사죠. 그 단음절이가 하나로 된 것들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죠. 돼요 안 돼요? 이때는 그때 그곳을 무엇해도 된다? 붙여 쓰셔도 되는 겁니다. 좀 더 큰 것은 뭐가 좀이 뭐죠, 여러분? 좀은 뭡니까? 부사 명은 명이란다. 더는 명사입니다. 크는 관형사 것은 명사. 그러니까 좀 더도 맞고 뭐도 맞다는 얘기예요. 좀 더도 맞다는 얘기예요. 단음절로 된 것들이 연속해서 나올 때는 그냥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띄워보세요. 이거 되게 이상한 글로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치 이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띄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붙여 쓰는 걸 허용해 준 경우죠. 원래 어떻게 돼요?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관형사, 명사, 관형사, 명사니까 원래 다 띄어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걸
붙여서 허용하니까 그때 그곳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됐죠? 또 이 말 저 말도 마찬가지죠. 한입 두입. 한입 두입을 원래대로 띄워보세요. 다 띄워야 됩니다. 왜? 한이 뭐니까요? 관형사, 입은 명사, 두도 관형사, 입도 명사니까 원래는 다 띄웠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4개가 관형사, 명사, 관형사, 명사가 전부 단음절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죠. 단음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쓰는 거를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의미적으로 한 덩어리를 이루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는 띄어 쓰는 겁니다. 훨씬 띄고 더 큰, 띄고 새집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큰 새집. 주의해야 될 표기입니다. 리을 거야, 리을 테야. 그 다음에 그는 맞을 거야, 그만둘 테야. 백상하 경은 전미사로 붙여 쓰는 거고요. 주임백, 관리소장 백, 영업상, 형편상, 통계상, 인식하에서 안 틀리는데 희한하게 주임백을 띄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건물, 옛날 건물들 혹시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 건물 보면 주인 다음에 백을 띄어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되냐면 뭘로 판으로 붙여버리니까 띄었으면 돈이 드니까 그냥 놔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옛날 분들은 아마 주인하고 백을 잘 헷갈려서 띄어서 많이 썼나 봐요. 그것도 되게 웃긴 건 이렇게 씁니다. 주인, 백 이렇게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난 좀 모르겠던데. 참 아직도 이런 게 있죠. 여기다 뭘 써요? 여러분 이렇게 쓰죠. 옛날 건물이나 옛날 식당 가보세요. 어떻게 써졌냐면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옛날 분들 아직도 이거 쓰시는 분들 계시죠? 네, 80년대 초에 이걸로 바뀌었잖아요. 80년도가 아니죠. 80년 말에 바뀌었는데 이거를 아직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다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요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인백도 잘못 쓰신 분들 뭐 한자 붙여가고 뭐 뛰고 싶은 욕망이 있으신가 봐. 그러니까 주인과 이건 다르다. 갑갑한 거죠. 그 사람들은 공무원 아니니까 괜찮아요. 자, 세 번째. 짤이 어찌 들이다 시키다는 전미사로 붙여서다. 얼마짜리 100원 어찌 불공들이다 말씀드리다 훈련시키다. 그 다음에 역 붙여 쓰는 경우는 여러분들 역 붙여 쓰는 경우는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동력, 선역, 들력, 새벽력, 저녁력, 저물력. 그 다음에 띄어 쓰는 경우는 이것만 외우더라 그랬죠. 띄어 쓰는 경우는 뭐? 아침이 되면 동이 트고 동이 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해가 떴죠. 그리고 해가 지면은 뭐가 된다? 황혼이 되는 거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이것만 띄어 쓰고 나머지는 전부 붙여 쓰는 겁니다. 자, 5번째. 한 번은 두 번과 대응되는 경우는 뭐가 된다? 다시 한 번 더 도전해라. 두 번과 대응되는 거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뭐가 된다? 띄어 쓰는 거고요. 1차 1단에 뜨실 때는 합성어로서 붙여 쓰셔야 되는 겁니다. 넘깁시다. 라고와 하고입니다. 라고는 인용이죠. 직접 인용인가요? 간접 인용인가요? 직접 인용이죠. 고가 무슨 인용? 간접 인용이죠. 그렇게 인용문으로 쓰일 때는 뭐가 쓴다? 조사이니까 붙여 쓰고요. 하고는 용언의 활용형일 때는 띄어 쓰는 겁니다. 철수는 알았다 하고 말했다. 맨과 맨 온통 가장이 뜨실 때는 관형사로서 띄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이 비었다 공일 때는 뭐가 된다? 접두사니까 붙여 쓰시는 거죠. 여러분 맨주먹으로 일군 기업이란 게 있죠. 이때 맨주먹으로 아무것도 없는 주먹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접두사로 쓰여 있는 거죠. 비어있는 주먹, 아무것도 없는 주먹으로 시작해서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붙여 쓰셔야 되는 거죠. 가장이 뜨실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쟤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우리 반에서 맨 꼭대기에 있다 이럴 때는 맨은 가장 꼭대기란 뜻을 갖는 거죠. 그럴 때는 접두사가 아니므로 띄어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째 합성어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큰 소리 치다, 큰 코 다치다 밑줄 치시고요. 이게 다 중요하긴 해요. 사실은 다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큰 소리 치다, 큰 코 다치다는 뭐가 됩니까? 큰이 뭘로 보여요?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것처럼 보이죠. 분명히.
소리인데 어떻게 크게 나는 소리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뭐가 된다? 합성어기 때문에 붙여 쓰시는 겁니다. 한다는 가는 귀 먹다도 마찬가지고요. 가는 귀 먹다 밑줄. 우리 글, 우리 말, 우리나라 다 밑줄. 붙여 쓰는 겁니다. 근데 왜 붙여 쓰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새해 또다시 그동안 온종일 얼토당토한다, 보잘것없다, 하잘것없다, 온데간데 없다, 올데갈데 없다, 바른대로 된대로 이런대로 밥맛없다, 쓸데없다, 그럴듯하다, 그럴싸하다, 하루빨리 하루속히 하루 건너 하루 걸러, 하루아침 살아생전 살아생이별 예상외 동그라미 치시오. 이것도 붙이셔야 됩니다. 바른길 한눈 팔다가 제맛 하다못해 지난봄 제아무리 은연중 못지않다 제암. 이거는 다 붙여 쓰셔야 돼요. 합성어입니다. 간 둘 또는 그 이상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독립된 명사로 띄어쓴다. 지역 간의 차이, 회원 간, 한일 간. 그런데 관계인데 특히나가 가족이라고 붙여볼까요?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낱말 뒤에서는 합성어로서 붙여 쓰시는 겁니다. 고부간, 남매간, 모자간, 부부간, 좌우간. 사제간은 붙여야 돼요? 띄어야 돼요? 띄어야 됩니다. 사제간은 가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띄어야 됩니다. 사제간은. 자, 다시 한번. 우리말, 우리나라는 붙여 쓰는 거죠. 우리 민족은요. 띄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우리인데도 우리 민족은 띄어 쓰고 우리 말, 우리 글은 또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거는 붙이고 왜 이거는 띄는지는 정확한 설명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일부 명사 뒤에 동안이나 장소를 뜻할 때는 전미사로 붙여 쓰는 겁니다. 간이 단연간, 30일간, 대장간, 마국간, 장소죠. 단양간은 시간이고요. 밖에 뒤에 부정어나 부정의 의미가 오면 조사임으로 붙여 쓰는 겁니다. 내가 나설 수 밖에, 앞에서도 얘기했죠. 밖에가 뒤에 부정어가 오면 뭐가 된다? 조사로서 붙여 쓴다라는 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쵸? 나밖에 없다 할 때는 붙여야 돼요? 띄어야 돼요? 밖에를 붙여야 됩니다. 없다가 부정어가 왔으니까 뒤에. 그래서 나설 수밖에 없다. 다치기밖에 더하겠니? 이거 별표 칠까요? 다치기밖에 더하겠니? 근데 더하겠니는 부정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건 조사예요? 이거 의미상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환장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예문은 그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다치기밖에 더하겠니? 다친다는 얘기잖아, 이거. 그러니까 의미상 부정어가 왔기 때문에 조사로 붙여 쓰셔야 됩니다. 또는 외에 또는 공간적 개념일 때는 띄어 쓰는 겁니다. 의존 명사죠. 그 일 밖에 또 할 일이 없다. 집 밖에 사람이 모였다. 11번째, 내외 초말 본 귀는 띄어 쓴다. 범인의 필기도구 외 내년 초 고려말 본연맹 귀예사. 그런데 고려말은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역사 시간에 보면 고려말을 붙여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손 들어주셔야 돼요. 선생님 국어 못하셨죠? 이렇게. 아, 그렇게 진짜 하지 말라 하란 얘기 아닙니다. 웃자고 한 얘기 진짜 가서 선생님 그거 띄어 쓰시네요. 왜냐면요 연초말 이런 거 있잖아요. 띄어 쓰는 거예요, 선생님.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국사 이상하게 가르쳐 줍니다. 갑자기 뭐 공민왕이 신라에 살았다든가 선덕 여왕이 조선시대의 마지막 임금이라든가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그 다음에 왼쪽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성과 이름, 성과 호는 붙여 쓰고 이에 덧붙이는 호칭어 관직명은 띄어 쓴다. 요거 시험 문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성과 이름, 성과 호는 뭐가 되는 거죠? 붙여 쓰는 겁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충무공 이순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띄고 충무공 띄고 이순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충무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과 호는 붙여 써야 되니까 이 충무공은 붙여 써야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호칭어나 관직명은 띄어 쓰는 겁니다. 이름에 덧붙이는 호칭어나 관직명은 이순신 띄고 장군이죠. 장군이 호칭이 관직이니까 이름 뒤에. 자, 그 다음에 걸 리을걸 거슬의 추각형은 띄어 쓰고요. 리을걸이 뉘우침이나 아쉬움, 막연한 추측일 때는 붙여 쓰는 겁니다. 야, 먹을 걸 가지고 와라. 먹을 것을 가지고 와라죠. 그러니까 띄어 쓰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쯤 부산에 도착했을 걸 추측이죠.
그러니까 붙여 쓰시는 거. 그때 공부할 걸 후회가 된다. 아쉬움이죠. 또는 뉘우침이죠. 이러니까 붙여 쓰시는 겁니다. 자, 13번째 니망정, 기망정이지는 의존명사로 띄어 쓰는 겁니다. 마지막 리을망정은 무조건 붙여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망정이 붙을 때는요. 리을망정을 빼고는 모두 다 띄어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리을망정만 붙여 쓰고 니망정, 기의 망정은 전부 다 띄어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끝내고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내용이 조금 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기본서를 보시고 아니면 강의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앞에서는 이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겁니다. 그쵸? 지금 다시 그렇게 하면서 많은 시간 투자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쉬었다가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